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리해 주요 기관의 인사를 선출 또는 추천할 권한을 갖습니다. 총선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가 직접 선출, 지명할 수 있는 인사는 몇이나 될까요? 임기가 지켜질 수 있다는 전제로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대 국회가 직접 지명,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은 총 9명. 해당 기관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9대 국회가 선출한 현직 헌법재판관 3인은 오는 2018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20대 국회가 적어도 3인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임기는 22대 국회에서야 끝이 납니다. 이변이 없다면 21대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도 9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국회에서 선출됩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현직 중앙선관위원은 2명. 야당과 국회의장의 몫으로 배분된 자리입니다. 이들의 임기는 20대 국회 종료 약 2달 전에 끝납니다.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여당만이 중앙선관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3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공석이 발생하는 등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총 4명의 방통위원을 지명하게 됩니다. 직접 선출, 지명할 수 있는 자리만 봐도 20대 국회가 갖는 인사권이 21대에 비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인사청문회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은 더 늘어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는 최소 55회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부터 보겠습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6명의 임기 역시 모두 20대 국회 안에 종료됩니다. 다시 말해 재판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선출과 인사청문회가 모두 20대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20대 국회는 헌재의 성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비슷합니다. 20대 국회 내 임기가 마무리되는 중앙선관위원은 이인복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 여기에 국회 선출 몫을 합치면 20대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회 3분의 2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현직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총 10명이 20대 국회 중에 임기를 마칩니다. 약 80%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 밖에 더 많은데요. 먼저 독립기관인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은행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한 차례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대선 이후 새로 꾸려질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의 장관들과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 국정원의 수장들, 군대 최고위직인 합참의장,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의 장들, 그리고 공영방송 KBS의 사장 역시 청문 대상입니다. 19대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절차 도중 혹은 그 이전에 낙마한 인사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해 행사할 인사권의 힘이 중요하고 또 강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내일 행사할 한 표의 의미는 300, 그리고 알파입니다. 투표의 힘, 김지혜입니다.